예, 뉴스탑10이 꼽은 3인데요.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현재로서는 사면초가에 놓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검찰 내부반발 극심한데 징계위 처리 생각 없으신가요? 글쎄요, 오늘 최근에는 뭐 취재진 앞에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추 장관인데, 그런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상 고립무원 신세 아니냐. 근데 오늘 추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일 수 없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법원은 이를 관가한 것이고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 못했다. 제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이는 판사의 술명이다.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 어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오판일 수 있다. 이게 추 장관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변호사인데 실질적으로 그날 이제 재판할 때도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소송 수행자로서 이제 그 법정에서 진술을 했고요. 저분은 그냥 법무부에서 마련해준 자료를 그냥 주장만 해주는 것 뿐이지 저분이 저렇게 심오한 연구를 해보니까 저렇게 인용 결정이 나올 걸 예상 못했다. 이건 넌센스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법조인들은 특별한 일이 없어 법리상은 인용 결정에 나온다. 다만 요즘 추세로 볼 때 혹시 그 기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법 이론상은 당연히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분이 당연히 나올 거 예상 못했다 그러면 저분이 법률적 지식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죠. 예. 근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인용 결정이 나온다. 그래서 오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저것이 오판이라고 해서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정지가 된 그것이 이렇게 다시 무효가 되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대법원까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그 직무 배제하는 그 처분은 사실상 그 효력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또 징계위원회 에서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또 재판이 있겠죠. 윤 총장 직무 복귀에 대해서 오늘 추 장관 측 변호인은 법원에도 늘 모판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다소 이 사실을 조금 반발하는 듯한 메시지를 오늘 건졌는데요. 추 장관을 고립물에 빠뜨리고 있는 건 비단 감찰위와 이런 법원의 판단만은 아닙니다. 이른바 추라인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속속 돌아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어제는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 표명을 해서 꽤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법무부 차관님 계십니까? 네. 동부지검장 하시다가 4월 달에 갑자기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소설을 쓰시는 차관으로서 장관의 보좌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는 제가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했죠? 수사지휘권 발동? 차관님 내일 징계에 참석하시는 걸로 아는데 하실 말씀 별로 없으신가요? 내부 반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이. 이제는 직함으로도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됐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사의 표명 꽤 충격이었고 하루가 지나니까 왜 사표를 던졌는지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려지고 있는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본인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장이 좀 부담스럽고 징계 자체를 좀 미루거나 취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추 장관에게 직접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게 그 원인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고 차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동부지검장을 했었죠. 올 1월에 동부지검을 했다가 4월에 그 차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혹시 그 발탁이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수사를 잘 무마해준 대가가 아니냐는 그 질의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소설을 쓰시네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여야 간에 그 논란이 됐었죠. 그럴 정도로 기본적으로는 그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인사로 봐야 되는데, 그러나 그동안에 그 여러 그 다른 문제도 있었겠습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 사상 초유의 그 직무정지, 그다음에 그 감찰, 수사율에 이런 문제를 놓고는 차관도 검사의 입장으로서 볼 때 이게 과연 타당하냐, 그리고 불법 부당한 점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 그 원래 이제 그 몸담았던 검찰에서 그 평검사부터 고검장들까지 모두 그 한 목소리로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고 뭐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본인이 보기에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윤 총장을 직무정지하기, 해임이나 이런 그 중징계하기 위한 그 징계위원회 참석, 특히 그 위원장으로서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예. 이 검사라는 그 직종이 현직에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현직을 떠나서도 그 어떤 그 검사의 커뮤니티라고 할까요? 그거는 약간 그 전관예우하고는 조금 다른 그 차원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여기서 내가 역사적으로 그 검찰의 그 어떤 또 법리에도 맞지 않고 검찰 조직에도 반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물러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고기영 전 차관 말고도 측근 중에 측근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도 뭐 다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10월에 이성윤 지검장의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검사장님께 여쭤볼게요. 검사장님은 국민들에게 충성하십니까? 장관에게 충성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국민들에게 당연히 충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고 법무부 장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오늘로서 우리 중앙지검장께서 사실상 총장 정도의 위상에 올라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책임감이 크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윤한영 의원님의 지적은 자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저는 1994년에 검사로 인간된 후에 대한민국 검사로만 일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맡은 목소임을 다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물론 서울중앙지검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오전에 반차, 그러니까 오전에 잠시 쉬고 퇴직 절차를 알아봤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반차를 내면서 약간 이게 뭐 논란이 불거졌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한 언론이 보도를 했고,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언론사들은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팩트가 확인이 안 되니까. 한 언론에서는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부속실을 통해서 명예직과 그다음 명예퇴직과 그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공무원 그 퇴직 연금 규정에 따라서 이제 남은 그 자녀 연수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그 명예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고 연금 등을 확인해봤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한두 시간 뒤에 이제 다시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냈고요. 그 공식적인 입장에 따르면 그런 부분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잘못된 보도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면서 뭐 일단은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주옥 교수님. 근데 지금 저희가 제목으로 여기 짚어봤던 이성윤 오른팔도 사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이 차장검사는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성윤 지검장 정도는 말고도 뭐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 뭐 추 장관의 측근들 하나 둘 다 뭐 사실상의 반기를 들고 사표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아시겠지만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최근에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공감대는 뭐냐면,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공감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직접적으로 검찰총장의 장모를 수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가 좀 과도한 수사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본인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속 사정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뭐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과잉하다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비판을 했다고 한다면 이성윤 지검장도 마찬가지지만 장모 수사 같은 경우도 과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좀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저는 분명히 그 검사들이 이런 문제식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는 검찰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나오는 발언 하나하나들 들어보게 되면 약간 문제가 있는 발언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검차장의 발언이 뭐가 있냐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연부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걸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건데 검사들이 받지 않으면
아니면 공영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되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찰이 아니라고 검찰 내부에서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징계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 중에서 일부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검찰이 사찰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해명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지만 좀 가족 수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잉된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자막에 다시 한번 나오지만 이성윤 지검장의 최측근인 김옥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1차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사의 표명의 변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중립성 위협을 중단해야. 김옥준 검사가 다름 아닌 윤석열 총장 장모 수사 지휘했던 김옥준 차장검사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고 그만뒀다. 추 장관에게도 고기영 차관의 사이 못지않게 좀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수사를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뭐 구속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누구를 처벌해야겠다. 그런 사전에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수사는 항상 잘못된 방향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성용 검사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평검사나 부장검사들의 얘기는 뭔가 하면 결국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 수사, 또 그 배우자에 대한 수사, 또 무슨 측근이라고 하는 윤모 사법연수원장 형에 관련해서 수사,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순리에 따른 수사가 아니고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결국 하필이면 이게 전부 다 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성용 검사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법무부 장관에게 충성을 바치고 국민의 충성을 안 바친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제가 뭐 우리 그 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을 떠난 뒤에 남은 인생이 훨씬 더 깁니다. 검찰에 계실 동안은 평생 하실 것 같지만은 검사장을 지내고 총장을 지내도 그 뒤에 몇십 년 더 법치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추미애장어 라인으로 분류됐던 측근 검사들이 하나둘 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차장검사도 오늘 사의 표명을 했는데요. 이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